자, 일단은 41페이지. 자, 일단 먼저 거기 왼쪽에 아래 있지 않냐? 여백, 조그만 여백에다가 조건부 확률 단원에서 뭘 배우는지 간단히 단원 좀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자, 이 4단원이 가장 어렵고 가장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문제도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쉽게 여러분이 접근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진짜 버리고 가셔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일단 뭐라고 써놓냐면 확통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야. 그중에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냥 확률 문제가 뭐 좀 짧으면 그래도 막 생각해보고 할 텐데 문장이 길어지면 좀 짜증나죠. 문장제로 나와 여기 무조건 난이도 높은 문장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4점짜리인데 여기가 이제 왜 어렵냐면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사실 새롭게 습득할 내용들은 많지는 않거든. 자, 일단 첫 번째로 조건부 확률 단원을 들여다보면요. 확률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게 두 개가 나와. 일단 여기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여기 제목에 써 있듯이 조건부 확률이 가장 처음에 나오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면 독립시행의 확률이 나와.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아이씨 새로운 확률 나왔네 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외워야지 막 그러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3단원 확률할 때 수학에서는 일단 확률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 교과서에서 빠져서 안 나온다 그랬고 통계적 확률은 너무 쉬워서 안 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확률밖에 없는 거야? 수학적 확률밖에 없는 게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의 정의가 전체 경우수분의 특정 경우수. 요 정도는 기억하지? 그럼 얘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걔랑 전혀 별개의 확률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 꼭 써놔. 이 두 개는 anyway 수학적 확률이야 그냥. 얘도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의 한 종류인데 뭔가 특이하니까 이름을 붙여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학적 확률이긴 한데 어떠한 특수 상황인지만 나중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특수 상황. 그거 관점으로 잘 접근을 하시면은 얘도 할만하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적 확률이 가장 중요하고 수학적 확률을 잘 하려면 또 뭐가 중요해? 경우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또 한 번 나오냐면요. 이게 여기를 애들이 싫어하는데 곱셈 정리라는 게 나와요. 곱셈 정리. 3단원에서 얘 친구 하나 나왔는데 덧셈 정리 혹시 기억나냐? 거의 공부 안 하죠 여기는.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덧셈 정리가 확률에서 일단은 우리가 경우수에서 배웠던 뭐하고 똑같다 그랬냐? 합의 법칙하고 같은 놈이야 이게. 덧셈 정리가 합의 법칙의 확률 버전이라고 했죠. 확률 버전.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라는 게 배반 사건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경우수를 구하면은 덧셈에서 구한다는 거 아니야 경우수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할 때도 케이스 분류를 하게 되면 뭐 하시면 돼? 그냥 덧셈 하시면 돼요. 아, 용어 몰라도 돼. 덧셈 정리 이런 거. 곱셈 정리 이름 몰라도 돼. 야,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곱셈 정리는 뭐겠니? 경우수에 있는 곱의 법칙을 갖다 확률 버전을 바꿔놓은 거야 그냥. 곱의 법칙의 확률 버전이라고 써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에 경우수처럼 확률도 딱 구할 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확률을 더하시면 되고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한 세 단계를 거쳐서 구해야 돼. 그럼 각 단계 확률을 구하는데 뭐 하시면 돼? 아, 곱셈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이 일단 요 크게는 세 개 덩어리야. 요 세 개 덩어리 중에 일단 조건부 확률하고 곱셈 정리 들어가기 전 단계까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순서가 나와 있냐면 모든 내용의 가장 앞에 깔려 있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얘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 정리 배우고 그 다음에 독립시행 확률 이런 순서를 배운답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의 한 종류인 조건부 확률이 뭔지부터 간단히 볼까요? 자, 여기는 매년 수업을 하면은 애들이 가장 많이 까먹어서요. 거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요번 기회에 딱 머릿속에 넣으세요. 자,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쓴다는 거 정도는 알지, 여러분? 확률 P. A가 일어났다는 조건하에 B의 확률. 자,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개념이 생기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개념이라고 써놓으시고. 자, 일단 조건부 확률은 수학적 확률인데 뭔가 되게 특수한 상황에서 이 확률을 갖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이따가 벤 다이어그램은 다시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 개념을 좀 적어봅시다. 여기 바라고 부르는 거 뒤에 있는 사건 A, 얘가 발생. 어떤 게 하나 발생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야 돼. 가정. 요 가정하에 앞에 있는 사건 B의 확률을 갖다 구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가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냥 B의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가 발생했다라는 어떤 가정이 깔려 있을 때 B의 확률. 자, 여기까지만 써서 머릿속에 명확하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밑에다 하나 더 써봐.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전체 집합이 이만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가 발생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확 줄어드냐면은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표본 공간. 자, 오랜만에 보니까 여기다 써.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죠. 원래 수학적 확률 B의 확률을 구할 때는 전체 경우수분해, 즉 표본 공간의 경우수분해 B 사건의 경우수잖아. 근데 이게 A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 가정이 깔려버리면 표본 공간이 A로 바뀌는 거야, 전체가. 그래서 표본 공간이 A로 제한되는 확률입니다, 제한. 요게 1번보다는 조금 더 머릿속에 약간 입체적으로 들어오죠. 아, 뭔가가 분모에 제한이 들어가는 확률이라는 뜻이야. A로 제한.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갖다 아예 이해를 안 하고 뭐 문제를 보니까 맨날 뭐뭐 1대 나오면 씨 조건부 확률이던데. 큰일 나요, 그냥 외우시면. 보통 뭐뭐 1대라는 표현이 나오면 보통 조건부 확률인 경우가 많은데요. 요 뭐뭐 1대가 붙었을 때 반드시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결과 발생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1대가 붙어도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머니에서 공을 3개 꺼낼 때. 다 1대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시행인 거지, 시행. 그래서 1대가 붙더라도 뭐는 빠져나가냐면 액션에 해당하는 시행은 시행 앞에 뒤에 1대가 붙었을 때는 이거는 조건 확률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갖다 던졌을 때 이런 건 안 되지만 주사위를 던졌다.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뭔가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 알겠지?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 꼭 이게 어떤 결과가 발생한 상황인지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한번 써봤고 문제 풀 때 별 도움 안 됩니다. 일단 개념 정리하려고 한 거야. 자, 2번. 자, 그렇다면은 이 조건부 확률은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뭐 전체 경우수분의 특정 경우수로 계산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분수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분수식. 자, 근데 이 종류가 두 가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리로 갑니다. 자, 집합이나 경우수나 확률은 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갖다가 경우수나 확률 구할 때 적극 쓰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 집합에서 할 때 이거 U라고 쓰잖아, U. 응?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우수 확률이기 때문에 U라고 쓰지 않고 표본 공간을 뭐라고 쓰냐?
S라고 쓰냐, S. 그래서 전체 바깥에를 NS라고 써. 표본 공간의 경수야.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NA랑 MB가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자, 겹치는 게 있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 자, 한 가지는 눈으로만 확인하고 필기는 안 할 테니까 잘 봐봐. 여기서 PB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표시를 하려면 전체 경우수 이 박스 분에 오른쪽에는 요 놈의 경우수를 갖다 분수식 취하면 되지.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근데 얘는 지금 뭐뭐 일대라는 걔가 A로 지금 제한이 되는 거야. 표본 공간이. 그러면 전체 경우수가 NS가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 NA로 바뀌는 거야. 얘가 전체 경우수가 되는 거예요. 노란색 테두리가. 그래서 첫 번째 1번. 당연히 개념상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분수식은 경우의 수 분수식을 쓰시는 게 맞아요. 경우의 수 분수식. 자, 한번 써볼게. A가 표본 공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 수가 NS가 아니라 NA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NA. 요 노란색 테두리 안에 있는 B는 누구밖에 없어? 요 새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A랑 B의 교사건 부분이니까 분자가 NA 교 B 이렇게 분수식이 써지는 게 조건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은 문제 풀 때 계속 쓰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지금 선생님 이 경우의 수 분수식이 기본식입니다. 꼭 써놔요. 기본 분수식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조건 방률은 경우수를 푸는 게 원칙이야. 알겠지? 좀 이따 다시 정리할 테니까. 자, 그런데 이 분수식에 분모 분자에다가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분모 분자를 전부 다 NS로 나눠볼 거야. NS로. 그럼 얘를 NS로 나누면 뭘로 바뀌냐? PA로 바뀌지. 얘를 NS로 나누면 PA 교비로 바뀌겠네. 그래서 두 번째 분수식인 확률 분수식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자, 1번의 경우수를 각각 NS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PA, 분자는 PA 교 B.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수식 두 번째 게 나오는데 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근데 기본식은 왼쪽에는 노란색이 기본식이라고 꼭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냐면 항상 자폭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 얘로 풀든 답만 구하면 되지 왜 그러냐. 얘는 분모 분자에 정수 들어가죠. 자연수, 경수니까. 이 새끼는 분모 분자가 또 뭐야? 각각 분수식이 나온다고. 계산하다 잘못하면 틀려.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상으로도 얘가 맞고 얘가 계산이 간단하게 돼.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게 원칙이야. 자, 일단 두 개 분수식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어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봅시다. 43페이지로 가세요. 자, 이제 여기가 실제 이제 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자, 앞에 건 정확하게 일단 꼭 캐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3번. 자, 방금 조건부 확률의 개념 배웠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딱 3개밖에 없어요. 딱 3개. 그래서 그것만 잘 익혀 놓으시고 연습만 하시면 사실은 할만 하거든요, 여기가. 제목을 조건부 확률 문제 유형과 해법이라고 써요. 해법. 자, 43페이지. 자, 여기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냥 이어서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뭐 좀 문제 풀다 찾아보려면 그나마 해당 페이지에다 써놓은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자, 상당수가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는 잘 틀리지 않아. 1번은 아주 쉽게 가셔야 돼요. 1번 유형은 뭐라고 부르냐? 단순 확률 계산 문제라고 해요. 단순 확률 계산. 자, 일단 가서 어떻게 생겨본 게 이런 문제 유형인지 왼쪽에 얘를 풀 건 아니야. 가서 눈으로 읽어볼게요.
43페이지에 그 정리 박스 안에 예를 보시면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교사건의 확률이 9분의 1이고 이 조건 확률 들어가 있네. A 조건 확률 B의 확률이 2분의 1일 때 PA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는 확률이나 아니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의 확률 중에 하나가 무슨 확률일 때? 조건 확률일 때.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단순 확률 계산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그래요. 조건 확률과 관련돼서. 얘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확률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거야, 얘는. 이럴 때. 확률과 어차피 확률 구하는 거니까. 일단 조건부 확률 기호를 갖다가 문제 조건으로 나와 있든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든 하여튼 조건부 확률 기호 나올 거 아니야. 얘를 무조건 확률 분수식으로 일단 숨도 쉬지 말고 바꿔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일단 조건부 확률 기호는 사라지고 조건부 확률 기호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분수식으로 나오겠죠. 확률의 분수식. 자, 이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를 몰라서 틀리진 않아. 일단 집합에서 배웠던 연산법칙 있지. 어차피 경우수나 확률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잖니. 집합의 연산법칙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더 좋은 풀이 방법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문제 푸시면 끝나요. 여기는. 자, 그래서 딱 여기는 그냥 두 단계 가볍게 일단 써놓으시고요. 문제 하나 그냥 선생님 풀어드릴 테니까 아 저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여기는 그냥 빨리 넘어갑시다. 자, 일단 문제가 겹치니까 저거를 일단 잽싸게 써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자, 요놈이 방금 봤던 그 단순 확률 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242번. 자, 문제 딱 펴놓으시고 그냥 같이 풀어. 좀 이따가 싫어도 풀어야 될 때가 있으니까 쉬운 건 내가 그냥 풀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교사건의 확률 나오고 요거 조건 확률 나오네. 조건 확률. 또 조건 확률 나오네. 자, 일단 조건 중에서 조건 확률 일단 일부가 들어가 있고 문제에서 하여튼 특정 확률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한다고? 이 조건부 확률 기호를 그냥 무조건 숨도 쉬지 말고 빨랑 분수식으로 바꿔야 돼. 무슨 분수식? 지웠어요. 확률 분수식.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좌변부터 바꿨으면은 PA. 그 다음에 P에 A교 B여.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얘가 곱하기 2가 있습니다. 2 곱하기 PA분의 PA교 B. 괜찮지? 지금 되네. PA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집합에서 나왔던 여러분이 이미 머릿속에 집합은 잘 하잖아. 모든 연산법칙이 확률에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표시를 갖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써도 돼. 그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분 자유긴 한데 여기 이런 거 우리 집합에서 뭘로 바꿨었죠? 이거? 그 법칙 있잖아. 아씨 집합을 못합니까 또? 집합은 잘한다는 가정하에. 야, A교 B여. 이거 뭘로 바꿨어? A 차집합으로 안 바꿨어? 차집합으로 써요. 괜찮아. 원래는 없어 기호 이런 거. 써도 돼. 전혀 모순이 없어요. 다 100% 확률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 얘가 2 곱하기 P의 A 교 B.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집합에 아까 연산법칙이나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라 그랬지. 가급적이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으로 합니다. 왜냐면 연산법칙은 또 짜증나요. 그 연산을 갖다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벤 다이어그램에다 이제 바로 그려보. 자, 확률이긴 한데 P자는 생략할게요. 지저분하니까. A하고 B. 여기 사실 PA, PB인 거야. 자, 일단 뭐가 나와 있냐면 A교 B에 해당하는 확률이 8분의 1이네. 얘는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하얀색으로 쓸게요. 8분의 1. 근데 그 새끼의 2배 한 개. 차집합 부분이야. A의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여기가 얼마나 뜻이야? 8분의
2란 얘기죠. 약분하지 말고. 됐지? 아 뭐야 끝났잖아. 8분의 3이네. A 확률 구하래잖아. 그럼 두 개 더하시면 되잖아. 8분의 3. 맞지? 연산 법칙보다 뭐를 먼저 쓴다? 벤 다이어그램을 잘 쓰셔야 돼요. 벤 다이어그램. 이게 고등 과정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안 나올 뿐이죠. 나중에 뭐 배울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률 나중에 상위 단원을 배우게 되면 전부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꼭 벤 다이어그램을 잘 이렇게 쓰는 거 익혀두세요. 자, 다시 개념편으로 넘어오세요. 44페이지. 자, 두 번째 유형. 자, 요 놈이 이거 잠깐 아까 뭐라고 썼지 이거? 잠깐 로마자로 쓰면 안 되죠 이거? 2번이라고 써있네 여기 2번. 3-2번일 거야 아마 3-2.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푸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부 확률을. 가장 많이 나왔는데 얘는 제발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 가장 문제풀이가 쉬운 4점짜리 중에 하나다. 그래서 표를 이용한단 말은 뭐냐면 표를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해야 될 때도 있고 좀 3점짜리로 나올 때는 보통 표가 나와 있어. 표가 주어진. 이때 주어진 표나 여러분이 작성하는 표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푼다는 얘기야. 자, 일단 얘는 그래도 4점짜리로 좀 나오는 부분이라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인지 간단하게 써볼게. 해당 경우. 당연히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야.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일단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냐면 내용상 짝을 이루는 내용이 두 쌍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남자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고 근데 얘네들이 뭐 영어 수학 중에 뭘 택한다. 영어 수학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짝을 이루는 게 몇 쌍 나와? 두 쌍 나오지. 뭐 이렇게 생긴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기호로 풀면 안 되고 무조건 표를 갖다가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알겠지? 야 이거 기호로 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간다. 무조건 표 이용이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이제 푸는지 해법이라고 써놓으시고 해법. 가로 세로 4칸짜리 표 만들면 끝나. 가로 세로 4칸짜리 표. 자 표를 갖다가 여러분 작성해야 될 때는 작성을 하는데 이 작성하는 거 안에다가는 보통 이제 경우수를 쓰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를 쓰는데 문제에 따라서 이게 자연수를 쓰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퍼센티지만 나온다든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퍼센티지가 나오든 아니면 소수가 나오든 소수점 무관이라고 써놓을까? 소수 무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갖다가 이 표 안에 가로 세로 4칸짜리 안에다가 숫자만 빨랑 채워놓으면 돼. 이해했지? 자 문제를 갖다 얘도 직접 내가 풀어드릴게. 얘도 쉬워. 자 그럼 얘는 몇 번을 보시냐면 거기 아마 정리된 데다 손에 넣어놨을 텐데 그냥 문제를 그냥 볼게요. 요게 3점짜리인데 문제집에 보통 기출문제 중에 확률 통계에서 3점짜리 중에 고난도 문제로 분류를 한대요. 고난.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제 풀이를 이게 수식으로 얘를 갖다가 조건부 확률을 아까 분수식으로 쓰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거 예외인 거야. 그러니까 분수식 쓰면 안 되고 무조건 표로 그냥 해결해야 돼. 표로. 그럼 일단 문제를 쭉 읽고 얘가 여기 해당하는지를 빨랑 캐치하셔야 돼.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이게 딱 두 쌍이 항상 나오거든. 읽어볼게요. 철수가 받은 이메일의 10%는 뭐 여행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여행을 포함하고 있지? 아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는 광고가 또 하나 나와요. 광고. 그럼 나머지는 뭔가요? 광고가 아닌 거지.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뭐 말이 읽으면 진짜 헷갈려. 뭐 여행을 포함하지 않은 이메일은 뭐 광고이고. 근데 철수가 받은 한 전자 우편이 광고일 때 여기는 밑줄 긋습니다. 자, 일대가 나왔는데 앞에서 사건이 발생해버렸지. 광고라는 사건이. 이게 조건인 거예요, 조건. 아, 조건부 확률 문제구나.
이때 요 놈이 여행을 포함하고 있을 확률고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두 쌍이 나온다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한데 찾으면 뭐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못 읽으면 일단 무조건 틀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여행과 여행 아니다. 광고랑 광고 아니다. 짝을 이루는 게 몇 쌍 나와? 두 쌍 나오지. 그 숨도 쉬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표 갖다 그리는 거예요, 표.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그냥 4 곱하기 4 표 만듭니다, 그냥. 딱 가운데 일단 등분하시고 또 등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숙달되면은 선생님 테두리 안 그려도 돼. 그냥 막 그려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 틀리거나 제가 캐치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표를 그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행. 한 쌍을 갖다가 가로든 세로든 맨 위에다가 적어. 이렇게. 그 다음 맨 왼쪽 줄에다 뭐를 적냐면 이제 두 번째 쌍, 두 번째 짝, 광고랑 광고 아님. 끝에는 개개 쓰면 돼, 개개. 근데 여기 지금 퍼센티지로 나왔잖아. 아니 메일을 몇 통을 받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고. 그냥 몇 통 받았다고 가정하면 돼. 100통 그냥. 개를 갖다가 100으로 잡아, 100. 그래서 100으로 잡았더니 문제 저기 있는 퍼센티지를 반영해서 썼더니 소수점이 나와요. 무시하셔도 돼. 알겠냐?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여기를 100으로 잡아놓고 문제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안에 숫자만 채워놓으면 끝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 이메일에 10%가 여행이래. 여행에 여기 개가 10개란 얘기지. 그죠? 여기 90이죠. 바로바로 채울 수 있지. 자, 첫 번째 줄을 보고 요거 두 개 채웠어. 자, 두 번째 줄. 여행을 포함한 이메일. 꼭 손가락으로 짚어. 여행을 포함한 요 새끼 10개 중에 몇 퍼센트가 간 거야? 50%. 그럼 5개, 5개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 요 새끼 요거. 요 90개 중에 20%가 간 거야. 꼭 손으로 찍어. 여기가 20%네. 그럼 100에다가 0.2 곱하면 되니까 몇 개? 18개지. 여기 72개 이렇게 되시겠네요. 근데 나머지 개개 쓰는 거죠, 개개. 그래서 개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여기 23 색깔로 구별해 드린 거예요, 단계마다. 23이고 여기가 77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표를 갖다가 작성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것만 질문을 잘 읽고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돼요. 철수가 받은 이메일이 광고일 때 아까 조건이 붙어 있는 바로 조건 부분이 바로 분모로 들어가는 전체 집합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받은 게 광고일 때니까 어디야? 헷갈려. 여기네요. 얘가 조건이기 때문에 요 새끼가 분모로 간다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뭘 찾아야 돼? 여행과 겹치는 부분. 여행과 크로스한 얘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23분의 5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걸. 뭘 이걸 수식 기호로 뭐 이걸 막 조작해서 풀어요. 헷갈리게. 표 그리면 돼.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유형.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무난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제 스피드를 냈는데, 자, 이게 기지개 한번 피고 이제 45페이지로 넘겨. 45페이지. 자, 45페이지에 3번이라고 쓰시고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저 별표를 크게 중요하다, 어렵다 두 개를 다 붙여놔. 나중에 선택 과목 8개 문제 중에 일단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건 내가 볼 때는 요거 아니면은 2, 3 확률 분포에서 계산 어려운 거 그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딱 보면은 확통의 실력을 딱 가르는 게 딱 여기서 보여요. 딱 이런 유형을 풀었을 때 딱 진짜 그 바다 갈라지듯이 이게 쫙 갈라집니다. 자, 제목을 일단 쓸 텐데 제목 뭐라고 쓰냐면 아까 조건부 확률은 경우수 분수식이나 확률 분수식 쓴다 그랬지. 이 분수식을 갖다 이용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분수식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지. 자,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아니, 분수식이 두 개가 있는데 경우수 분수식하고 확률 분수식 누구 쓰냐 이거 문제에 따라서.
아까 확률 분수식을 쓰는 문제는 하나 봤지. 첫 번째 유형. 단순 확률 계산할 때는 확률 분수식을 써야 돼.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아까 원칙 기본식이 경우수 분수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경우수 분수식을 쓸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 잘 따져줘야 돼요. 경우의 수의 분수식을 쓸 건지 확률 분수식을 쓸 건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먼저 해. 좀 이따 필기할 시간 드릴게. 이게 시행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시행이 쉬운 말로 하면 액션이야. 뭔가 하는 거. 주사를 던진다든가 뭐 공을 뽑는다든가. 자, 시행에서 조금 어렵긴 한데 단어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써드릴게요. 단순 시행이라는 게 있거든. 주머니가 하나 있고 그 주머니에서 뭐 한 개를 꺼낸다든가 동시에 두 개를 꺼낸다든가 뭐 세 개를 꺼낸다든가 한 번 하는 거지, 한 번. 그런 걸 아주 단순한 시행이라고 해요. 단순 시행. 복합 시행이라는 게 있거든. 복합 시행. 동시에 하는 거야. 주머니가 두 개가 있어. 이제 A 주머니랑 B 주머니. 거기에 동시에 각각 A, B 주머니에서 동시에 두 개씩 꺼내는 거야. 두 번을 하긴 하는데 같이 하는 거지,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복합 시행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절대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써드려야지, 얘를. 주머니에서 공 두 개 선택. 이거 단순 시행. 복합 시행은 주머니 A, B 주머니에서 각각 두 개씩 선택. 자, 이런 게 이제 복합 시행인데 하여튼 이런 거에서는 무조건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냐면 이때는 무조건 경우수 분수식을 씁니다. 경우의 수 분수식. 굳이 지저분하게 확률로 쓰지 말라고 그냥 경우수로 풀어, 자신 있게. 뭐 요거는 원칙적인 경우니까 뭐 당연한데 경우수 분수식하고 선생님 기본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반드시 확률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 자, 제목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요. 시행 중에 순차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순차 시행. 이게 뭐냐면 잘 들어봐. 써드리긴 할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머니가 역시 두 개가 있다. 그 주머니에서 각각 두 개씩 꺼낼 때는 복합 시행인데 이걸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태하지. A에서 하나를 꺼내갖고 B에다 일단 넣어.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이렇게 다시 꺼내는 거야. 약간 얘랑 다르지, 내용이? 한 번 하고 시간차가 있는 거지. 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는 거잖아. 순차 시행을 할 때도 이렇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근데 재수 없으면 틀리기 때문에 순차 시행을 하게 되면은 표본 공간이 바뀔 때가 있다. 표본 공간이. 경우수 분수식으로 풀면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돼. 그래서 순차 시행이 나오면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푼다? 일단 여기 예를 갖다 쓰고 갈게요. A에서 A 주머니, B 주머니 한 개 옮긴 후에 뭐 B에서 다시 두 개를 선택할 때 이때 재수없으면 분모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전체 경우수의 NS가. 그래서 이때는 경우수 푸시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만 확률 분수식을 씁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이것도 나눌 수 있는데 나누지 맙시다. 안 그러면 너무 많아, 공부할 게. 이것만 해도 지금 새로운 내용이잖아, 그지? 일단 아예 순차 시행 나오면 그냥 에이 재수없어 하고 확률 분수식 쓰면 돼요. 자,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구별을 해주셔야 돼.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조금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요거는 나눠서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어려운 게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어차피 경우수의 분수식을 쓰든 확률 분수식을 쓰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확률을 구하려면. 이 계산 방법이
여기가 최근에 이제 까다롭게 나옵니다. 옛날에는 막 허접하게 나왔는데 결코 내가 봐도 야 이건 틀리겠다 하면 여지없이 틀리더라고. 자, 여기를 이제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 계산 방법을 이제 필기를 해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그립니다. 이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편의상 P나 N자는 이제 표시 안 하고 그냥 AB로 씁니다. AB. 이게 경우수든 확률이든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AB라고 써놓고 경우수로 구할 때는 경우수 읽으시면 되고 확률로 구할 거면 여기다 P를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 생각할게. 자, 이제 이런 그림에서 P의 A 조건부 확률, B의 확률을 이제 계산하는 거를 어떻게 분수식을 갖다가 활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지 다시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정확하게 볼게요. 자, 경우수 분수식을 쓸지 확률 분수식을 쓸지 모를 때는 앞에 쓰지 말고 이렇게 해. A분의 A 교비. 물론 내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가 없으니까 N으로 구할지 P로 구할지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할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이 A, 그 다음에 여기가 A 교비지 않냐?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색깔로 표시할 테니까 잘 보세요. A가 지금 노란색이고 아까 한번 표시했었지, 노란색으로. 요 새끼 구해야 되네. 얘가 분모에 들어갈 놈이야, 노란색이. 자, 그 다음에 분자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 파란색은 여기지. 그러면 야 이게 노란색을 구하려면 여기 차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요 새끼 따로 구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간색으로 표시. 노란색을 구하려면 노란색 안에 파란색 1번하고 빨간색 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분모에 있는 노란색을 케이스 분류를 하면 돼. 누구하고 누구? 1번과 2번으로. 이해했어요? 분모에 들어갈 내용을 케이스 분류로 해서 1번과 2번으로 나눈 다음에 그 두 개를 각각 더해서 분모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1번은 분자에다 얹으면 되네. 자, 이게 가장 무난하게 푸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기억번이라고 쓰시고 분모 안에 분자가 항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모를 일단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쓰라고. 경우수 구할 때 분류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 다음에 분자는 반드시 따로 구하셔야 돼. 여기 분류해서 구하다 보면 이 새끼 계산되지. 분자 1을 갖다 구해서 계산을 할 때 1 더하기 2분의 1로 계산하는 게 가장 무난한 문제 유형입니다. 분류를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분류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 자, 이게 확실히 확률 통계가 어려워졌다는 게 옛날에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거든. 근데 이제 이 학교 내신에나 나올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니은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이 표현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분모에 해당하는 거 A를 갖다가 케이스 분류할 때 1번과 2번으로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인데 이 첫 번째 방법, 기억번 방법은 1번하고 2번을 각각 구하는 게 무난히 될 때 쓰는 거잖아. 야, 예를 들어 1번은 무조건 분자에 들어갈 거 이건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 여기 2번에 있는 요 새끼 요거 빨간색을 계산하려 했더니 뭐 안에 케이스 분류가 8개가 또 나와. 이건 좀 오바 아니야? 2번을 구하기가 좀 빡셀 때가 있어요. 요 2번, 요 빨간색 부분을 직접 구하려고 할 때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잽싸게 요거 니은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뭐냐면 분모를 분류해봤자 요 새끼 구하기가 힘들 때야. 이럴 때는 분모를 통째로 구합니다. 분모 전체. 1번하고 2번을 합쳐서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 문제는. 그러니까 얘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요 새끼만 통째로 한 번. 그 다음에 누구는 무조건 계산해야 돼? 1번은 분자에 올라갈 놈이라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모 전체와 1 더하기 2를 한 방에 구한다는 뜻이야. 야, 표현이 약간 달라.
얘는 케이스 분류고 얘는 더한 걸 한 번에 왜? 그 다음에 분자 1번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2분의 역시 계산은 1로 계산하는 게 두 번째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최근에 여기에서 자꾸 나와요. 애들이 막 분류하는데 선생님 2번이 너무 많아요. 3, 4개예요. 3, 4개도 할만한데 실제 우리가 케이스 분류 경우수 할 때는 옛날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 분류 8개까지는 하셔야 돼.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 케이스를 이미 2개를 분류해놨는데 여기서 이 새끼만 8개 나온 문제 내가 본 적이 없어. 많아야 3개야. 많아야. 근데 그 3개도 계산하기가 빡셀 때는 그냥 한 방에 누굴 구한다고? 분모 전체를 구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설명을 일단 드렸어요. 자, 요거를 뒤에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요. 왼쪽에 그 왼쪽에 그 박스 얘 있지. 왼쪽에 그 박스 안에 얘 하나 있는데 요게 실제 기출문제다 이거 4점짜리. 그리고 일부 내용은 오늘 안 배울 내용인데 곱셈 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 이게. 곱셈 정리를 몰라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잘 봐요. 자, 거기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써야지. 쓰세요. 주머니가 2개가 있는데 A 주머니 안에 주머니를 어떻게 그리지? 오랜만에 그리니까 안 그려지네. A 주머니 안에 어디 갔어? 흰 게 2개, 검은 거 5개. 자, B번 주머니에는 안 보이네요. 흰색이 3개, 검은 거 4개. 자, 요거 이제 풀면서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시행의 종류도 한번 복습을 해볼게. 자, A에서 한 개를 꺼내서 임의로 여기다 일단 넣어. 자, 일단 한 개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B에서 하나를 꺼내네요. 이게 무슨 시행이야? A에서 B로 넣고 그 다음에 B에서 꺼낸 거지. 이게 순차 시행이에요. 전형적인. 자,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자, 어디 써볼게.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B에서 흰 공이 나올 때 A에서 B로 옮겨진 공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세요. 자, 앞으로 조건부 확률로 하면 선생님 이런 식으로 써. 조건하고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딱 나눠놓고 얘 앞에다 조건이라고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깔끔하게 계산을 갖다 무난히 하시려면 뭐는 한번 생략을 하는 게 좋냐면 조건부 확률 할 때 이 분모에 들어갈 게 앞에는 조건이지. 기호로 쓰지 말고 얘를 바로 이렇게 써보시라고. 얘가 어차피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이 새끼 분류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B에서 흰 공이 나올 거를 무조건 1번하고 2번을 쓰세요. 선생님, 아까 두 번째 니은인 경우에는 2번 안 구한대요. 그거 써봐야지 알지. 안 쓰고 어떻게 얘가 니은으로 풀릴지 어떻게 알아. 무조건 케이스 분류는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1번에 들어갈 게 얘랑 얘의 교사건 쓰는 거지. 제발 기호로 쓰지 말고 이해할 수 있게 우리나라 말로 써, 선생님처럼. 그러면 A에서 B로 먼저 넘어가고 B에서 나중에 두 번째로 뽑는 게 B에서 뽑는 거지. 시간적으로 누가 앞에 있는 거야. 시행 중에, 순차 시행 중에. 이 새끼가 먼저 나오는 거죠. 잘 봐. A에서 B로 먼저 공이 하나 간 다음에 나중에 B에서 뽑는 거 아니야? 시간 전후, 선후 관계가 있을 때는 무조건 교사권을 쓸 때 선후 관계 앞에 걸 먼저 써. A에서 B로 뭐가 가고 B로 흰색이 가고 and 이렇게 쓰시라고. 교사권. 그 다음에 B에서 뽑은 게 흰색 이렇게. 이거를 왜 사건 X, Y라고 쓴 다음에 쓰지 말라고 하냐면 얘를 X 사건, Y 사건이라고 붙여버리면 나중에 이거 계산할 때 계속 가서 읽어야 돼, 문제를. 하다가 X가 뭐였지 하고 또 읽어. X, 이거. 또 한참 계산, Y가 뭐였지 하고 또 봐야 돼. 우리나라 말로 딱 알아먹게 줄여서 다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라고.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이 새끼를 분류하는 거 아니야. B가 흰색. 그럼 요거에 반대를 써야 되는 거예요. 뒤에 반대. 그럼 A에서 B로 뭐가 넘어오고? 검은색이 넘어오고 and B에서 흰색 뽑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지?
자, 그리고 얘가 일단 무슨 시행이라고 했냐면 얘가 순차 시행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률 분수식으로 하셔야 돼. 자, 나중에 계속 이거를 처음에 안 잡으시면요. 나중에 계속 문제 풀다가 질문하더라고, 이게.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1 더하기 2분의 1로 계산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그랬죠? 자, 그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 어차피 선생님, 1번이 너무 복잡해서 못 풀게. 아니, 얘는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 분자에 올라갈 놈이라 계산 못하면 틀려야 된다. 1번은 무조건 계산하셔야 된다. 자, 먼저 A에서 B로 흰공이 넘어갈 확률이 필요해, 확률. 7개 중에 몇 개 있어? 2개 있지. 자, 여기서도 선생님이 확률할 때 설명한 거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가끔 문제에 흰색끼리 검은색끼리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게 단서에 달리는 경우도 있어. 그렇더라도 여기서 일부를 뽑는 거 아니야, 지금 한 개? 서로 뭐로 봐야 된다고? 다른 걸로 보라 그러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7분의 2라고 썼지만 7시 1분의 2시 1인 거야. 조합을 쓰려면 선택 대상이 반드시 뭐 해야 돼? 다를 때만 쓸 수 있거든. 그것도 이해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흰색이 이 안에 들어간 거지. 그럼 전체가 몇 개야? 8개 중에 흰색 몇 개 있어? 4개. 뒤에 곱셈 정리를 안 배워도 선생님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풀면 되잖아. 상황에 맞춰서 바뀐 상황에서 그냥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만 계산하면 된다니까. 여기 곱한 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이게 곱셈 정리야, 곱셈 정리.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시면은 56분의 8이냐? 선생님 7분의 약분하지 마. 어차피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고? 1 더하기 2분의 1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또 통분해야 되니까 약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확률이 이제 계산이 쉬우면 그냥 가는 거고.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셔야 돼. 자, A에서 B로 검은색. 할만한데? 여기서 1로 검은색이 갈 확률 얼마야? 7분의 5. 자, 이제 여기 검은색이 하나 늘어났어요. 전체가 8개인데 검은 게 5개, 흰색이 3개야. 그럼 여기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8분의 얼마? 3이네. 괜찮아? 자, 그래서 56분의 15 이렇게 되지. 자, 이 문제는 순차 시행 중에서 예외가 생기지 않는 문제야. 분모가 똑같이 얼마야? 58이지. 근데 문제에 따라서 이 새끼 얘랑 분모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경우수 구하면 틀린다는 얘기야, 내 말은. 자, 그래서 일단 구해놓고 분모가 같으면 어차피 이렇게 계산하면은 분모 지워지잖아. 이렇게 분모가 같은지 확인을 했으면 여기서 그냥 바로 8 더하기 15분의 8 이렇게 해서 딱 내시면 된다. 되십니까? 1 더하기 2분의 1로 그냥 계산을 하되 분모와 같은 거는 확인하시고 그냥 바로 경우수로. 괜찮지? 자,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자, 초창기 문제부터 오늘 최근에 나왔던 문제까지 한 3, 4개를 갖다 풀 겁니다. 자, 시간을 다 드릴 테니까 잘 이게 문제 풀 때 뭔가 걸리적거리고 뭔가 이게 좀 안 되면은 이게 펴놓고 창작하지 마시고. 자, 255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봐봐. 자, 일단은 여기 표에 지금 상자 A, B가 나와 있고 흰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일단 이 표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뭐를 푸는 거냐면 일단 문제를 갖다 봅시다. 질문. A, B에서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서로 같은 색일 때 같은 색이랑 어떤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때 그 색이 흰색일 확률 구하라니까 이게 딱 이렇게 조건 확률이네. 됐지?
자, 근데 지금 어떻게 지금 하는 거냐면 이게 A, B 상자에서 각각 한 개씩을 갖다가 꺼내는 거야. 각각. 무슨 시행이냐? 복합 시행이죠. A, B 상자에서 왜 하나씩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시행 자체가 무슨 시행이냐면 복합 시행이에요. 복합 시행. 따라서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야, 이거를 확률로 풀면은 계산 장난 아니에요. 복잡할 것 같은데. 경우수. 일단 흐름을 또 이렇게 가셔야지. 자, 그럼 일단은 아까 선생님 쓴 대로 일단 조건에 해당하는 게 분모로 갈 테니까 이 새끼를 무조건 왼쪽에 빼가지고 동일색 이렇게 좀 줄였어. 동일색. 얘를 그냥 자동 케이스 분류고 항상 1번, 2번이야. 이거는 지키세요, 틀을. 자, 1번은 뭐냐면 뒤에 있는 거하고 교사권을 써야 돼. 같은 색인데 흰색이야. 그냥 뭐 흰색으로 갖다 뭐 이러면 되죠. 흰색으로 동일. 두 번째는 동일색이긴 한데 흰색의 반대말을 써야지. 검은색인가? 검은색. 검색이라고 쓸게. 검색이 좀 그런가? 혀가 좀 짧아 보이죠? 검은색 동일. 우리나라 말로 줄여가지고 딱 이렇게 써놓고 그냥 천천히 이제 가는 거죠. 자, 경우수를 갖다 쓸 겁니다. 1번은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겠다. 1번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한 개씩을 뽑는데 A에서도 흰색이 나오고 B에서도 뭐 나온다는 얘기야? 흰색. A의 흰색, A에 B에 이만큼 있으니까 이 두 개 뭐 하시면 돼요? 곱의 법칙 쓰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가 A 곱하기 얼마야? 100-2A 뭐 이렇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분수식을 최대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경우수로. 자, 검은색이면서 동일이래. 뭐야? 여기서도 검은색 나오고 여기서도 검은색 나오면 되니까 두 개 더 곱하시면 되네요. 100-A 곱하기 2A. 뭐야? 1번하고 2번이 무난하게 구해지잖아. 그럼 일단 딱 조건부 확률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여기까지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값까지 구해놓은 다음에 다시 문제를 읽는 애들이 있어. 이해가 안 가.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딱 틀을 잡아놓고 계산했으면은 절대 쳐다보자면 바로 1 더하기 2분의 1로 해서 그럼 바로 쓰는 거죠. 얘 A. 100-2A. 그 다음에 더하기가 더하기. 2A 앞으로 쓸게요. 2A 곱하기 100-A. 경우수를 써도 계산이 좀 더럽네. 그 다음에 얘는 1번에 올라가야 될 거야. A에 100-2A. 얘가 얼마냐면은 얘가 9분의 1 하네요. 자, 여기에서 이거 지울 수 있죠. A 하나씩 지워놓고 시작해야지. 그래서 9를 갖다 이쪽에다 곱하니까 900-18A.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덧셈을 하고 갈게요. 100하고 200이다. 2를 갖다 곱하니까 600인가요? 600.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조심해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A. 그럼 얘 이쪽으로 보내 얘 일로 보내니까 300이 얼마? 10A니까 딱 30 나오잖아. 이거를 계산 못하고 틀렸다니까 애들이. 어떤 애? 손에 분수가 나오는데요. 아니 개수를 구하는데 분수가 나오면 잘못 푼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경우수를 이용해서 분수식 계산이 가능하면 무조건 경우수로 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많이 애들이 쓰러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 260번. 여기서부터 조짐이 이제 약간 어렵게 나온다는 조짐이 딱 풍기고 이 뒤로는 계속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요. 이게 하는 순간 그냥 바로 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자, 일단은 흰 공하고 검은 공이 4개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1개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임의로 3개를 갖다 동시에 꺼낸답니다. 무슨 시행이야? 단순 시행이지. 일단 문제는 여러분 조건부 확률인 걸 읽어봤으니까 조건부 확률이란 걸 일단은 캐치를 했으면 경우수로 구하셔야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일단은 단순 시행.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 분수식을 쓸 겁니다. 당분간 오늘 써드릴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써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른 막 문제 풀 때 그냥 막 풀거든. 거기서 쟤 뭐해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도 아 그때 단순식이니까 경수 분수식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일단 문제를 봅시다. 그럼 흰 공과 검은색의 공의 개수를 mn 에이씨 문자 쓰지 마. 웬만하면 쓰지 마. 더 헷갈려. 그냥 손해처럼 아 흰색하고 검은색의 개수야. 자 걔가 2배에서 흰 공의 개수한 게 검은색의 개수보다 같거나 클 때 조건이 나와버렸네. 파란색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죠. 조건입니다. 조건. 자, 이때 꺼낸 흰 공의 개수가 정확하게 2가 될 확률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조건 확률인 걸 딱 찾았고 경수 분수식이라는 걸 찾았으면 그냥 됐다 쓰고 가는 거죠. 자, 여기다 쓸게요. 분모에 들어갈 게 조건이니까 얘를 쓰는데 문자로 쓰지 말라고 2 곱하기 흰색 이렇게 쓰면 되잖아. 검은색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게 말로 쓰는 게 계속 왔다 갔다 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자, 그 다음에 딱 1번, 2번. 자, 1번은 뒤에 있는 확률과 교사권을 쓰는 거지. 근데 흰 공의 개수가 몇 개? 2개짜리 구하래요, 2개. 그럼 여기다 2 넣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2 곱하기 흰 공의 개수가 2니까 얘가 검은색.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좀 줄여서. 괜찮지? 근데 애들이 어디서 틀렸냐면, 그럼 검은색이 4개 이하면은, 와, 4개, 3개, 이렇게 많어, 케이스가. 이렇게 오해하고 틀린 거야. 몇 개 뽑는 거야, 지금. 그럼 합쳐서 3개 뽑는 거다, 3개. 여기가 지금 2가 들어갔으니까 결국에 검은색이 될 수 있는 건 다시 쓰면은 흰색이 2개고 검은색 얼마나 뜻이야, 이거. 1개일 때 확률 구하라고. 요즘에 이렇게 한 번 더 번역을 하셔야 돼, 이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요게 이제 잘못한 2번 계산할 때 틀린다, 2번. 자, 갑시다, 2번. 2번은 여사건이야. 그러니까 일단 얘는 만족해야 되는데 흰 공의 개수가 2개만 안 돼. 일단은 써볼게요. 2 곱하기, 여기 개수도 모르죠, 흰. 검. and 흰은 2개가 나오시면 안 돼. 뭐 이런 거잖아. 일단 우리나라 말로 써놓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줘야지. 야, 그럼 흰색이 2개가 안 나오려면 흰색이 안 나오던가, 빵개던가, 한개던가, 3개 뽑은 게 3개까지 되잖아. 요즘의 문제 트렌드입니다. 잘 봐. 여기가 옛날 문제는요, 다 위에 거, 아까 앞에 풀었던 것처럼 그냥 바로 그냥 계산이 되는데, 이제는 분류를 갖다 다시 분류를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분류. 분류 안에 또 분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내용을 써볼게요. 흰색은 2개가 아니라며. 요것도 써놓고 봐야 돼. 흰색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흰색 빵에 일단 다 써. 검은색 3개. 합쳐서 3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흰색이 1개일 때 검은색이 2개. 그다음에 흰색이 2개 나는데 3개에다가 검은색 빵개. 자, 여기에서 일단 뭐를 또 보셔야 되냐면 요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거. 얘는 2 곱하기 0이고 3이면 망했네요. 얘는 이 새끼 만족 안 하지? 써놓고 지우시면 되죠. 이거 안 되는구나. 흰색이 하나가 들어가면 2고 여기가 2니까 되네. 등호 있으니까. 이 새끼는 구해야 되고. 흰색이 3이면 6이 택도 없이 되네. 케이스 분류가 3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몇 개야? 2개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 2개를 그다음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하시면 끝나. 자, 경우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흰 공이 3개가 있는데 서로 같아 보여도 뽑을 때는 뭘로 해야 된다고? 다른 걸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흰색이 3개가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뽑고 검은색 4개 중에 하나를 뽑으시면 되겠네요. 12개.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흰색 하나, 검은색 둘. 그럼 3시 1 곱하기 4시 2. 18. 근데 얘는 3시 뭐야 이거? 3시 3 곱하기 4시 0이니까 1. 자, 그래서 일단은 확률을 계산할 때는 1 더하기 2분의 1로 하라고 했으니까 경우수를 갖다 살포없이 더해서 12 더하기 19분의 12가 답이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요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서 한 방에 안 구해진다고 에이씨 못 풀어. 이런 게 아니야. 분류를 또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분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오답률 2등인가 막 3등인가 했던 문제인데 잘 풀었어.
자, 또 갑니다. 자, 요게 이제 총매제가 돼가지고 이 뒤로 나오는 조건방류 문제들은 다 이제 마지막에 풀 두 문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270번. 자, 같이 봐봐요. 자, 일단 요 정도 수준은 이제 여러분이 아직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괜찮아. 아, 틀린다고 해서. 어차피 공부를 하고 이제 시험을 볼 거라 나중에 지금 여러분 실력하고 6월, 9월 평가원 나고 수능 볼 때하고 완전 차이가 나. 그러니까 지금 막 괜히 오바해서 이런 애들 있잖아. 뭐 저기 어차피 니네는 바뀌어가지고 못 풀겠구나. 작년 동안 수능 시험지 뽑아갖고 푸는데 씨, 뭐 이렇게 많이 틀려. 당연히 많이 틀리지. 야, 지금 풀었는데 만약 2개 틀려. 그럼 그냥 잠자고 있으면 되는데 그때까지. 그 이상한 애들 있어. 왜 그걸 자꾸 해가지고 왜 자학을 하지? 그래서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 한 애들 있을 텐데. 작년 그 수능 볼 때 가서 수능 보내 있지. 하잖아, 안 해, 그거? 그러니까 2학년 때 3학년 선배가 수능 보러 갈 때 학원 가가지고 시험 보내야 되니까 그거 똑같이. 왜 그 짓을 왜 해요? 잘 나오면 뭐 하는데? 실력이 안 되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데 가서 확인하는 거지. 너무 못 나왔어. 그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자, 여기 봐봐요. 이 문제. 자, 일단은 얘도 천천히 일단 내용을 설명하면서 갈 테니까 까다롭긴 한데 천천히 하면 된다니까, 천천히. 어차피 이런 문제는 한 7, 8분 자꾸 풀면 돼요. 일단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 흰 공은 1, 2, 3, 4가 있네.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삐꾸났어요. 3, 4, 5, 6이 있는데 얘는 검은색 공. 겹치는 게 있지. 3하고 4가 겹치네요. 이런 거 일단 표시를 해놔야죠. 이렇게 같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를 꺼낸답니다. 무슨 시행이야? 단순 시행이죠. 단순 시행이니까 일단 경우수 분수식으로 갈 거야. 자, 이제 그럼 조건방률인지 어떤 게 조건인지 이제 차수로 가야지. 자,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요거 애매한데? 4개를 꺼낼 때 같은 게 있다는 얘기는 꼭 2개 같다라는 얘기야? 아니죠. 해석을 잘해야 돼. 자, 이 앞에 있는 게 조건이고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에 검은색이 2개가 있는 확률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딱 깔끔하게 조건방류인 걸 찾아냈으면은 뭐 딴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앞에 조건을 여기다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뭐라고 쓸까? 같은 수, 동일수라고 쓰지 뭐. 동일수가 존재하는 거를 케이스 분류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1번, 2번. 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동일수 존재 and 뒤에가 검은색 2개, 검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일수는 존재해야지. 왜? 동일수 존재하는 걸 분류했으니까. 동일수 존재 and 검 2개 아님. 그 여로 이렇게 써.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이제 두 번째가 좀 찝찝하지. 검은색 2개가 아닌 거 연락 많을 것 같은데 많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번역하는 거를 잘 하셔야 돼. 같은 수가 존재하는데 검은색이 안 나올 수 있냐? 미친 거 아니야? 검은색 3, 4가 지금 겹치는데 무조건 한 개 나와야지. 그럼 얘를 갖다가 검은색이 2개가 아니다를 또 케이스 분류를 여기다 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몇 개 나올지 모르니까 3개 표시해 놓을게요. 동일수가 존재하면서 검은색이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검은색 1개. 그럼 뭐야, 흰색 3개 이렇게 써줘. 나머지는 이렇게 비워놓지 말고. 그럼 동일수가 존재하면서 검은색이 2개가 아니면 검은색 3개, 흰색 하나. 이거밖에 없죠. 다시 분류를 했더니 분류가 2개밖에 없네. 2개.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요 정도면 그냥 구하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일단 분자에 들어가 1번은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된다며. 요거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동일수가 존재하는데 검은색이 2개가 있어.
근데 동일수가 아까 말했듯이 한 쌍이 같을 수도 있고 두 쌍이 같을 수도 있지. 얘도 또 케이스 분류가 돼요. 이렇게. 그 동일수가 3, 3일 때, 4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이거 완전 경우수 문제예요, 이거. 자, 여기서 계산도 실수하면 안 돼. 어차피 경우수기 때문에 할만해요. 자, 그럼 3이 나와야 된다? 그럼 흰색 3하고 검은색 3을 일단 뽑아놓고 시작해야지. 그럼 나머지 흰색하고 검은색 각각 몇 개씩 있어? 3개씩 있죠? 그 3개에서 각각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하시면 되겠네. 9가지. 일단 썼어요, 그냥. 따라와. 자, 그 다음에 4가 같을 경우수는 구해야 될까? 누구랑 같을까? 이 새끼랑 같죠? 뭐 이런 건 그냥 땡땡이 쳐야 돼. 근데 이렇게 구해버리면요. 여기 첫 번째 3이 같을 때도 이 새끼 들어가 있지. 여기도 이 새끼 들어가 있지. 이거 뭐 해야 돼? 빼야죠. 차이 법칙. 그래서 요 놈을 이거 두 개는 더하고 이 새끼 빼야 돼요. 이거. 별짓을 다 해. 조건 확률 가지고. 이거는 경수로 내도 어려운 건데 이거라도 조건부에다가 결합시켜서 출제를 한단 말이지. 자, 4가 같을 거는 한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 자, 여기 옆에다 쓸게. 첫 번째 경우수는 9 더하기 9 빼기 1이니까 17개냐? 17개. 자, 이제 2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계산하러 갑시다. 동일수가 존재를 하는데 검은색이 하나, 흰색이 3개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는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아, 이 새끼 안에 또 나뉘는데 짜증나게 이거. 3이 같을 수 있고 여기는 4밖에 안 됩니다. 왜? 여기서 흰색이, 검은색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검은색 3하고 흰색 3 뽑아놓고 흰색을 추가로 2개를 더 뽑으면 되잖아. 몇 개 중에. 흰색 4개 중에 3 하나 뽑혀 나왔어. 그럼 3개 중에 몇 개 더 뽑으면 돼? 2개 더 뽑으면 되지. 그래서 3C. 그나마 이게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쓸 수 있어, 이게. 야, 요것도 한번 써볼게, 일단. 얘도 4가 나올 수 있는데, 위에 거랑 어떠냐? 같이 이게 교수들이 낸 문제 틀리다니까요. 뭔가 좀 복잡한데, 계산할 때는 그냥 위에 거랑 구조가 똑같잖아. 색깔만 바뀌었지, 이게 색깔만. 당연히 여기도 3C이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에 나오는 게 답이 얼마야? 3에 3, 4, 12.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확률 P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7 더하기 12분의 1번이 17이니까 1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십니까? 난이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 자체를 보지 말고 푸는 과정을 잘 봐봐. 옛날엔 거의 여기서 그냥 끝났는데 막 가지를 계속 칩니다,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선택 과목에서 내겠다고 이제 평가에서 제시한 문항인데, 요 정도 나오면은 난이도가 이제 아까 방금 푼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풀어봐. 자, 고1 때 그 중요한 내용 하나를 까잡수셨네. 일단 그거부터 좀 필기를 할게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문제를 좀 이따 풀어드리긴 할 텐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걸 다 쓰고 있네요. 미친 거 아니야? 얘는 잘하면 쓸 수 있을래나? 10개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필기해봐. 이거 고1 때 배우는데. 조합할 때 나오죠, 이게. 고1 때 나오는 조합 있잖아. 야, 써, 제목 하나. 이거를 문제에다 써도 되고 아니면 얘는 평가하면서 이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겠다는 얘기 이런 거는 알고 있으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 뭐 개념표에다 써놔도 되고 하여튼 잘 써놔봐 이거.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원리는요. 나열하시면 안 되죠. 합이 3의 배수. 이거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 실제 나왔어요. 아마 저 핵심 문항에는 없을 거예요. 고난도 문제로 한번 출제가 돼가지고 선생님 따로 빼놔가지고 없을 텐데 두 개나 두 개 숫자를 뽑아가지고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거나 세 개를 뽑을 때나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 한 번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 일단 합이 3의 배수가 나온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전체 수를 여기서 뭐야? 1부터 10까지지. 무조건 3개 집합으로 쪼갭니다. 자, 어떻게 3개 집합으로 쪼개냐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경우,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는 무조건 3개로 쪼개. 즉 A0, A1, A2. 여기다 내용도 혹시 안 되면 써야지. 3으로 나눈 나머지야. 자, 왜 이렇게 쪼개냐면요. 합이 3의 배수가 될 때는 값의 크기가 안 중요하고 나머지가 0, 1, 2면은 다 같은 수를 봅니다. 수의 성질이 같다고. 그러니까 뭐 7을 갖다가 더하나 아니면은 4를 더하나 같은 수야. 1, 4, 7, 10은 같은 수로 보는 거야. 개수를 갖다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해. 몇 개가 있는지. 숫자의 값의 크기가 아니라 이 안에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개수만 정확히 세시면 된다고. 개수. 자,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이제 내용을 씁니다. 자, 전체 수집합이 있는데 거기서 두 개를 갖다가 더한답니다. 두 개 합. 두 개 합이 3의 배수. 어차피 수 값이 중요하지 않고 개수만 중요하면은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요 새끼를 가지고 연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1, 2를 가지고. 그럼 두 개를 더한다며? 야, 얘하고 얘 더하면 안 되지? 얘하고 얘 더하면 안 되지? 얘하고 얘 더하는 거 되네? 이 새끼에서 두 개 뽑아도 되는 거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3의 배수가 되는 건 딱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A0에서 두 개를 선택하던가. A의 1, A의 2에서 각 한 개씩 뽑을 때 딱 요 두 가지밖에 없어. 괜찮지? 이제 3개, 이 문제 3개짜리예요. 3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요번에 해보면 된다니까. 3개를 뽑을 때, 야, 이 새끼에서 3개 뽑으면 어떻게 되냐? 되지. 여기서 3개 뽑는 것도 되지. 얘 3개도 되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를 뭐라고 쓰냐면, 각 집합에서요. 각 집합에서. 3개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 무조건 3의 배수 나옵니다. 한 집합에서 무식하게 3개 안 뽑고 2개 하나 뽑을 때가 있나? 한번 해보신 거죠. 2개 하나 안 되지. 2개 하나, 2개 하나, 뭐시 되는 게 2개 하나 안 됩니다. 한 개, 한 개, 한 개 뽑을 때밖에 없어. 그래서 각 집합에서 얘는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A1, A1, A0, A2에서 한 개씩. 미리 알고 풀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다 녹아다 써야죠, 진짜. 뭐 1, 2, 빵 1 대박. 뭐 언제 그거 다 써.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요게 관한 거고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 야, 그러면 조금 이제 이 문제 풀 때 약간 수월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필기를 마저 해놓으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갈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지워버릴게. 다행인 게 3월달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안 해놓으면은 6월달에 웁니다.
그나마 딱 여기 4단원까지 해놓으면요. 뒤에 통계는 또 우리 금방 하거든. 그러니까 이 4단원까지가 사실은 포인트야. 확률 통계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문제를 한번 보자.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대.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한 단순 시행이네. 아, 그럼 경우수죠. 오늘 마지막으로 써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안 써 이제. 단순 시행이기 때문에 경우수 분수식으로 가네요. 자, 문제를 읽어봐야지. 자, 이 3개의 곱이 짝수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네. 조건이네요. 그때 3개의 합이 3의 배수. 난이도가 있어 이건. 자, 일단은 조건을 갖다 찾아냈으니까 바로 이거를 조건을 갖다가 분류를 할 거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곱이 짝수. 줄여. 곱짝수. 찍 열고 1번, 2번. 곱은 짝수이고 합이 3의 배수. 이건 이제 아까 이제 배운 걸로 하시면 되는데 이 밑에가 이제 문제야. 곱이 짝수인데 합이 3의 배수가 아니래. 자, 얘도 이제 분류를 아까처럼 이제 시도는 해보셔야 돼요. 합이 그러면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일 때랑 2일 때. 이게 좀 많어. 아니 3의 배수인 거 아까 하나 할 때도 두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 이거 합이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어떻게 뽑아야 되나? 3의 배수 0, A0에서 2개 뽑고 A1에서 하나 뽑고. 그지? 근데 A1에서 2개 뽑고 A2에서 하나. 어느 세월에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얘가 뭔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자신이 없는 거죠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어. 아까도 그렇게 풀 수 있는데 얘는 확실하게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 진짜 구하기가. 그럴 때 아까 선생님 뭘 쳐다보라 그랬어? 어차피 이 새끼는 안 구해도 되잖아. 얘를 그냥 바로 구하는 거야. 곱이 짝. 오! 세 개 수를 곱했을 때 짝수 나오는 거 알잖아요. 3개 뽑은 다음에 셋 다 모인 거 빼면 돼. 그렇죠. 이거 바로 구해주잖아. 여기가 애매하면 어디 쳐다보라고? 얘 전체를 계산하는 게 쉽나를 꼭 보라고. 쉬운 정도가 엄청 쉬워야 돼요. 얘도 애매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아. 애매할 때는 어차피 이 새끼 분류 안에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푸는 게 좋아. 확실하게 딱 바로 계산이 된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바로 전체 계산하는 거야. 아까 전에 니은번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평가원에 결국에는 이제 내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분모 전체를 바로 1 더하기 2를 갖다 바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겠네. 잠깐 이거 여기다 쓰면 저 계산이 안 되니까. 분모 전체를 한 방에 계산.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갖다가 그냥 바로 계산하겠다는 얘기지. 와, 10개 중에 그냥 3개를 뽑는 전체 경우수에서 10개니까 홀수 5개, 짝수 5개 있을 거 아니야. 이씨 홀수만 3개 뽑은 경우만 빼주시면 되죠, 이렇게. 바로 요 1 더하기 2가 그냥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많이 계산하시면 외워지는데 처음에 안 되면 해야지. 3팩분의 19, 8, 120, 10, 110이네요, 110. 대단한 걸 구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뭐만 침착하게 계산하시면 돼. 어차피 얘는 무조건 계산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자, 간다 그럼. 곱은 짝수인데 합이 3의 배수야. 3의 배수라는 조건이 나올 때는 무조건 얘를 갖다가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아까처럼 딱 상황이 정해져 있잖아. 자, 근데 3개짜리가 아까 좀 많았어요. 그죠? 한 집합에서 3개를 동시에 뽑아도 되고 각 집합에서 1개씩 뽑는 거. 자, 그럼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 3의 배수가 되는 거 나오면 일단은 A0, A1, A2부터 일단 정확하게 개수만 쓰시면 된다 그랬지, 개수. 자, 1부터 10이기 때문에 하나가 많아 무조건. 누가 많을까? 요 새끼가 많죠. 1, 4, 7, 10. 4개네, 4개. 안 되면 해보면 되죠. 3, 6, 9, 3개.
2, 5, 8 3개. 딱 써놓고 이제 오토리버스 자동으로 계산하셔야 돼. 3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서 3개 3C3 또는 여기서 3개 뽑아도 되지. 4C3 아까 한번 필기했으니까 그 자세한 내용 안 씁니다. 여기서 3개.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홀수인 걸 빼야 돼. 응? 여기서 뭐 빼야 된다고? 홀수인 경우. 야, 근데 A0는 369니까 짝수 하나 무조건 들어가 있잖아. 홀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새끼 1, 4, 뭐 헷갈려. 1, 4, 7, 10. 얘도 짝수 하나 무조건 뽑히지. 3개 뽑으면. 얘도 없네. A2, 2, 5, 8, 8. 짝수 있잖아. 얘가 다행히 안 나와서 이게 괜찮은 거. 여기 나오면 진짜 쓰러집니다. 곱이 홀수인 경우가 없어. 그냥 무조건 짝수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끝. 자,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뽑을 때. 그럼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수 3실. 곱하기죠, 이번에. 여기서 또 하나 뽑는 경우 수 4실. 곱하기 여기서 하나 뽑는 경우 수 3실. 얘도 곱이 홀수인 경우 빼셔야지. 홀수인 경우. 자, 얘는 각각에서 하나를 뽑을 때 다 뭐를 뽑아버리면 홀수 나올 수 있어. 얘는 홀수 뽑으면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홀수가 3, 6, 9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 2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아, 헷갈리네. 1, 4, 7, 10 홀수 2개 있지. 그 2개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 얘는 2, 5, 8 2, 5, 8이니까 홀수 하나 있냐? 하나. 이거 빼시면 되겠네요. 여기가 실수 안 하고 싹 넘어가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 밑에다 쓸게. 하나, 4개 하나 6개냐? 6 더하기 계산이 안 돼 이거. 3, 9, 36 빼기 4 38이야? 그럼 몇 개죠? 맞나? 32, 36 맞겠지? 아닌가? 맞아? 자, 그럼 일단은 계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아까 한 방에 계산해놨어. 전체 경우수 요거 110분의 38인가 보네요. 55분의 19. 이게 객관식이라고 그렇지 주관식이라고 생각해봐.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딱 진짜 한 번만 풀고 요거 더한 거 딱 답 쓰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나도 2번 풀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보고 까꾸로 막 풀어보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오면 지금 이게 문항번호로 여러분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6월 평가가 나올 때까지 사실 몰라. 그러니까 예시 문항만을 보면은 몇 번부터지 이게? 1번부터 22번이 저기 공통 과목이고 23번부터 30번. 이거 선택이잖아. 여기서 가장 어려운 두 문제가 객관식이 15번이고 주관식 마지막 22번이야. 이 두 개가 킬러 문제가 될 거고 여기는 30번밖에 없어. 몇 번이야? 킬러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정도는. 여기 30번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30번.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다 틀리면은 딱 나머지 다 맞으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딱 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틀리고 2개 맞추면은 1등급. 틀리고 다 틀리고 이 중간에 하나씩 또 틀려주고 그럼 일단 2등급이야. 근데 여기 여러분 처음이라 선생님도 개수 가지고는 이제 뭐라 못하겠더라고. 이게 점수를 갖다 보정한다며. 근데 이게 보정 방법 중에 확통을 선택한 사람이 좀 불리하게 돼 있어서 좀 걱정이야 지금. 이게 난이도만을 갖다 고려를 해가지고요. 선택 과목 있잖아. 확률 통계. 그러면 어차피 좀, 좀 못한 애들이 많잖아. 확통 선택한 애 중에. 그러면은 확통만 평균을 내면 평균이 낮을 거거든. 엄청나게.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빌어먹을 이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 수원 수투 점수까지를 고려한대잖아요. 그래서 확통의 점수가 평균이 엄청 낮은데 이 새끼들이 수원 수투도 못해. 그럼 원래 못한 애구나 하고 점수를 안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기하를 선택한 애들이 봤는데
점수 어려워가지고 뭐 선택 과목 점수 안 좋아. 뭐 어떡하죠? 얘네 수원 수투를 봤더니 거의 다 100점이야 다. 그러면 막 5점 이렇게 올려준다는 얘기 아니야.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 이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